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스페인으로 다시 갑니다. 와인 이름은 쿠네, 리오아 지방에서 만든 와인이죠. 그란 레제르바입니다. 2015년 빈티지입니다. 일단 와인을 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오아 와인 하나씩 준비해 놓으셨죠? 그러면 그 와인을 따십시오. 음,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천연 코르크네요. 스페인 와인을 딱 사러 가셨을 때 보통 이 밑에 끄리안자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끄리안자라고 써 있으면 오크통 숙성과 병수성을 합쳐서 최소한 2년을 숙성한 뒤에 와이너리가 출시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레제르바라고만 써 있으면 총 3년을 숙성하고 출시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란 레제르바라고 써 있으면 총 5년을 숙성하고 출시해야 되는 와인입니다. 뒤에 보니까 리오와 그란 레제르바라고 하면서 1년 번호까지 붙어 있죠. 리오와 스페인의 아주 대표적인 와인 산지죠. 10,000원짜리 와인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 와인까지 아주 다양한 와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드셔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리오아는 북쪽이에요, 스페인에서도. 근데 위에가 대서양이긴 한데 바닷가는 아닙니다. 바닷가는 그 바로 위에 바스크 지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바닷가죠. 아, 참, 여기서 백종원 씨께서 식당 만들어서 운영한 적 있죠. 거기가 이 바스크 지역입니다. 리오아 포도밭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포도나무들이 듬성듬성 심어져 있죠. 그리고 키가 작습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심는 이유는 건조한 지역에서는 너무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물이 서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갈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건 약간 학대에 가깝습니다. 자갈이 많고 토양이 척박할수록 포도나무들이 뿌리를 아주 깊게 박아야만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척박한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럼 얘는 깊이 들어가서 더 농축된 풍미의 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잔 따르고요. 여러분들도 따르세요, 이제. 자, 이제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색을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색이요. 밑에 제 손가락이 안 보여요. 색 자체는 그냥 루비색입니다. 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첫 향은 참나무도 좀 있는데 바닐라도 살짝 있습니다. 일부분은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한 것 같고 일부분은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한 것 같습니다. 약간 화한 향이 있는데 정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맛을 살짝 볼까요? 약간 달짝지근한데요. 블랙베리 맛이 나고요. 무화과, 말린 무화과 그런 맛도 약간 나고요. 블랙베리 잼도 있는 것 같아요. 달짝지근한 감초향이 납니다. 그리고 맛에서 약간 검은 자두 그쪽 맛이 좀 납니다. 그렇게 자꾸 마시죠? 향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마시게 돼. 이게 습관이에요. 자동적으로 와인이 손에 있으면 자꾸 들어가요. 숙성에 따른 3차향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그란 레제르바니까 24개월 동안 숙성을 하고 다시 이제 또 병숙성을 와이너리 셀러에서 온도 습도 조절된 상태에서 또 3년을 있다가 나왔거든요. 총 5년 이상 숙성하고 출시된 와인이죠. 그러면 분명히 숙성에 따른 3차 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밀크 캐러멜이라고 아시나요? 황토색이죠, 황토색. 조그마한 포장지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 밀크 캐러멜이나 뭐 이렇게 물엿 같은 그런 맛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담배 이파리인데 이거 뭐 상상하셔야 되냐면 피우는 이런 담배 불 붙인 그 연기와 그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 생 이파리 말린 거 있잖아요. 시가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향을 상상하셔야 되는데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런 향, 이런 풍미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와인 애호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 와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왜 저렇게 다양한 게 안 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연습만 하면 잘하실 겁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고요? 학원을 가시거나 와인 4.0을 계속 보세요. 같이 똑같은 와인 갖다 놓고 제가 뭐 난다 하면 그걸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저절로 늡니다. 자, 한번 맛을 볼까요? 당분이 좀 있어요.
살짝 남긴 것 같아요. 발효하다가 온도를 확 낮춰버리면서 이산화황을 확 집어넣습니다. 발효 중단됩니다. 그런 와인들은 특징이 알코올 도수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알코올이 중간 알코올이긴 한데 13.5%네요. 리오아라는 지방이 덥고 일조량 충분한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포도가 굉장히 완숙됐을 텐데 그 상태에서 수확을 했는데 13.5%밖에 안 뽑았다는 건 당분을 살짝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게 달아요. 오프 드라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달지 않은 게 드라이, 그 다음에 오프 드라이. 이 산도가 대단한데요. 이게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거든요, 산도가. 이 와인을 만든 건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을 85%, 그 다음에 그 지역 포도 품종 중에 하나인 그라시아노가 10%, 마주엘로를 5%를 섞은 겁니다. 템프라니오의 특징은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더운 지방 일조량 많은 데서는 산도가 낮에 많이 떨어져요. 그 템프라니오 품종은 산도를 중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 산도를. 수확을 보니까 한 달에 걸쳐서 포도가 익는 상태를 보고 요 정도면 따면 되겠다, 요거 좋은 거니까 요거 그란 레제르바용으로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포도 수확을 했더라고요. 산도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한 거죠. 바디는 한 중간 정도만 주고 싶은데요.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사이인데 중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향의 강도는 좋아요. 뭐 강렬한 향의 강도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풍미의 강도도 이 정도면 강렬한 풍미의 강도 갑니다. 제 여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자두 맛이 쭉 이어지네요.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타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양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중간 플러스 정도인데 타닌이 뭐 중간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타닌 보고 벨벳 같이 부드러운 타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고운 가루들이 입천장에서 이렇게 살살 긁습니다. 타닌 거칠거칠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 마실 적정 시기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있다. 왜냐하면 과일 향도 굉장히 살아있고, 그런데도 3차향 숙성에 따른 향도 충분히 발현되고 있고, 이게 딱 요 조화가 좋아요. 저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과일 향이 죽고 숙성에 의한 향이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좀 그래요. 와인이라는 건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거는 1차 향이 확 죽어버린 이런 와인들을 마시면 3차 향이 충분한 건 좋은데, 이러려면 왜 와인을 마시지? 버섯, 가죽, 담배향만 나는 와인 마시고 싶으신가요? 좀 과일도 있고 꽃도 있고 좀 허브도 있고 좀 이런 와인도 섞여 있으면 좋잖아요. 그 부케라 그러죠, 프랑스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향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발현되는 거. 부케를 이루고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우선 복합미,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부케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아주 좋은 복합미를 가지고 있고요. 밸런스 어디 볼까요? 뭐 튀는 거 없어요.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 이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왜 이렇게 좋죠? 잘 골랐어요, 제가. 아까 강렬한 풍미의 강도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엑설런트 나오는데요, 잘못하면. 여운의 길이가 살짝 빠지죠? 하나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우 좋은 very good wine. 비비노 평점이라 너무 좋아요. 4.3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0 넘는 와인을, 무려 4.3짜리 와인을,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멘트 아닌가요? 제일 뒤에? 지금 해버리죠 뭐. 4.3의 와인을 찾았으니 일단 미션 클리어. 안주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재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육전용 얇은 고기면 됩니다. 애호박전도 하려고 애호박 꺼냈고요. 계란 하나, 부침가루, 이것만 있으면 오늘 요리 끝입니다. 밑간을 살짝 하려고요. 소금을 살짝 뿌렸고요. 계란에도 소금을 착 뿌렸고요. 고추도 뿌렸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요. 식용유가 많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죠. 하나를
다 손으로 해버리면 손에 묻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요. 포크를 이용합니다. 부침가루를 잘 묻히시면 계란도 많이 묻힐 수 있습니다. 불이 살짝 세네요. 그래도 뭐 익었겠죠. 뭐 고기 얇은데요. 뭐 이제 호박도 다 부쳐 보겠습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간장은 뭐 간장에 양파 좀 썰어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 썰어 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뭐 같이 먹으면 좋죠.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을 따르고요. 메인은 육전인데 호박도 있길래 호박전도 했습니다. 육전은 막걸리죠. 비 오는 날. 하지만 와인도 이렇게 훌륭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육전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육전이죠.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렇게 기름지지도 않아요. 이 와인이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름진 걸 딱 잡아줍니다. 아까 10%가 그라시아노, 5%가 마주엘로인데 둘 다 탄닌도 좀 높고 산도도 좀 높은 품종이거든요. 이걸 15% 정도 서포트를 해준 거죠. 말 그만하고 먹으라고요. 네, 또 먹겠습니다. 양파도 하나 딱 얹어서. 자, 와, 이 와인 정말 훌륭합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좋은 리오와 그란 레제르바를 만났습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막 향들이 다 터지고 있어요. 풍미들이 막, 와, 이 안주를 이겨요, 지금 이 와인이. 이번엔 호박전도 만들었으니 하나 먹어야죠. 짠도 안 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건배! 짠! 호박전이 식감이 살아있어요. 사각사각. 저 이런 호박전 좋아합니다. 아, 오늘 또 취하네요. 다음 주 와인 소개해야죠. 자, 다음 주 와인 소개입니다. 다음 주 와인은 바로 이겁니다. 병이 아주 길게 생겼죠? 이 와인은 독일 출장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면세점에서 그 면세점에 있는 소믈리에랑 상의하다가 이 와인을 골라서 50유로 주고 사온 거고 50유로니까 75,000원쯤 되죠?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서는 80유로에 팔고 있더라고요. 세금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포함해서. 이름은 슐로스 요하네스베르그. 한국에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버락입니다. 리즐링으로 만들었고요. 트로켄이라고 써 있습니다. 독일 와인에 트로켄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거는 드라이한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 빈티지입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안녕.